예를 들어서 삼부토건은 친검찰 기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얘기해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사실은 검찰은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삼부토건이 친검찰 기업이었다라는 네. 거는 사실 드러난 거는 옛날 조남옥 회장 네. 때까지였죠. 네. 그 다음에 법정관리 2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법정관리 이후에 2017년도에 다시 법정관리 나와서 상장되는 과정에서, 근데 그것도 친검찰이 아니다라고도 못하는 게, 네. 그 삼부토건에 관련된 이 주식시장에 있었던 여러 꾼들, 네. 뭐 조폭 집단, 또 과거에 여러 기업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네. 사실 이 사람들이 다 친검찰이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정관들하고도 다 네네. 돈으로 엮일 수 네네.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역시 과거에 조남옥 씨처럼 검사들을 직접 관리를 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네. 이 정관의 어떤 배경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사실은 그 연결 과정이 좀 뭐 삼부토건 얘기가 워낙 요즘에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이낙연을 사면 발언 이후로 이제 너무 싫어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부토건이 얘기가 나오면 이낙연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삼부토건이 결국 터지면 이제 이낙연이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희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거를 옛날에 조국 장관이 네. 웅동학원으로 수사를 받았었잖아요. 네네. 그 학교 재단. 네. 물론 조국 장관은 전혀 관여가 없죠. 그 기준으로 조국 장관이 받았던 수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네. 이낙연 씨 구속돼야죠. 음. 그 기준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적어도 이 삼부토건이라는 게 네. 이낙연 씨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네. 대선 이낙연 테마주라고 네. 들어가 있고, 이낙연 씨 동생이 실제 대표이사이고, 네. 주가 흐름도 이상하고. 일반적이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이낙연 씨가 윤석열 개새끼 한다고 구속될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윤석열 탄핵 외치면 구속시킬걸.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좀 이해가 너 안 자꾸 되는 형을 게, 빵 보내려고 너 자꾸. 아니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동생이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이낙연한테까지 넘어올 수 있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그거는 사실 여기서 장담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왜냐하면 저도 그거를 그렇다라고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이런 거죠. 옛날에 그 BBK 사건을 들여다보면, 네. BBK 사건 때도 이명박이는 주가 조작이 벌어지기 몇 개월 전에 사임을 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제가 BBK 또 옵션 베처스 페이지주 모임을 네네. 했었잖아요. 네. 이명박을 보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사실. 실제. 네.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낙연 씨, 만약에 이게 뭐 삼부토건이 건실한 기업으로 가면 그럴 네. 일 없어요. 네. 네. 뭐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네. 법률적인 거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도덕적인 책임은 면하기 어렵죠. 그 최소한 이제 만약에 그 삼부토건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낙연의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최소한 지더라도 예, 적어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국 장관 가족 수사를 할 때 웅동학원 네. 형식의 시각으로 본다면 네네. 이낙연 씨 구속돼야 돼요. 그런 시각으로 본다. 그런 구조로 수사를 짠다면. 네네. 물론 대한민국 그 검찰 역사상 조국 장관 가족 수사를 한 것처럼 그 수사한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의도에 있는 사람 290명은 구속될걸요. 그 정도로 수사를 하면 한 10명 안 남을걸. 그렇겠죠. 그렇게 다 털면 뭐 하나 나오고 뭐 도로교통법 위반 나오든 뭐 노상방뇨가 나오든 뭐가 나올 테니까. 그렇네요. 자, 그리고 요즘에 옵티머스랑 이낙연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어렴풋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옵티머스 자료도 뭐 A4 용지 한 200장 정도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왜냐면 어떤 기업을 파고든다 그러면 제가 도이치모터스 팔 때 진짜 잠 안 자고 2주 팠어요. 네네. 거의 하루에 한 4-5시간 자면서. 3, 2, 1. 그럼 많이 잔 건데요? 우리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거의 잠 안 자고 팠다 그러는데 하루에 4-5시간 우리 일반 저 직장인들 4-5시간 자면서 삽니다. 난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린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팩트 체크 또 제대로 하거든. 그래서 진짜 잠 못 잔 거예요. 그럼요. 고생하시고 알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자료는 내가 몇 사람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동안에 내가 네네. 모았던 자료들은. 근데 옵티머스도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어서 이낙연 씨 측근이 죽었고. 네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더 수사는 안 하겠죠. 이제 이낙연 씨가 저쪽으로 확 돌아섰으니까 네. 더 수사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거기서 묻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러니까 공수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가 이게 국민이 염원하는 공수처다 아니다라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느냐 마느냐, 채널의 한동훈 사건을 수사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이 옵티머스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느냐, 네. 이 세 가지를 보면 공수처의 방향성이 서요. 이 세 가지를 덮고 간다 그러면 네. 우린 또 쓸데없는 짓 한 거야. 그동안에 그냥 힘 빼고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작은가요? 작지는 않죠. 네. 근데 너무 그것도 시가총액 1조 가까이 갔으니까. 1조 가까이 된 회사면 그런데도 그 주가 조작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뭐 아까 하신 말씀으로 보면 여러 팀이 붙은 건가요? 여러 거기도? 팀이 붙었죠. 거기도 명동 세력도 들어오고 네네네. 여러 팀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낙연 그 대표가 결국은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옵티머스나 뭐 삼부토건이나 이런 실체를 어쩌면 밝힐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말고 네. 크게 우리 제보자 X가 보시기에는 이낙연 쪽에 예를 들어서 아까 검찰이 털면 벌써 구속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또 다른 뭐 어떤 의혹이나 뭐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검찰이 털면에서 네네. 제가 전제를 붙였잖아요. 조국 장관처럼 털듯이 털면. 그 이제 뭐든지 나와버린다. 하다못해. 넌 더 나올걸? 나는 우리 시청자들이 딱 이렇게 증명하거든요. 저는 뭐 하늘을 향해 있네. 그렇죠. 사람을 그냥 그런 식으로 털어버리면 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아무래도. 없어요. 근데 검찰이 결국은 이렇게 뭐 자기들의 정적들을 검찰이 정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참 되게 모순되는 얘기긴 한데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게 결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기득권이다라고 할까? 아니면 저는 검찰을 사실은 내 인생에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조만간 만나게 될 거야. 이러지 마세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내 조직이 내 자신감인 거예요. 이 조직이 뭐 조직에 충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검찰이다라고 하는 그 명분에 숨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금전적이든 뭐 그런 이익이 생겨서 그러는 건지. 어차피 대한민국 룰이 네. 자본주의예요. 네. 근데 그 정관 시장이라는 게 네. 어마어마해요. 네. 특히 검사 정관은 네. 손쉬운 돈벌이에요. 뭐 판사 정관은 또 틀려요. 판사 정관은 재판에 들어가서 변론 여지서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네. 검사 정관은 전화 몇 통화로 그냥 몇십억씩 벌거든. 그런데 자기 권력을 놓치면 예를 들어서 수사권을 기소총이 돼버린다. 네. 그러면은 검사들한테 누가 검사 정관을 선임하겠어요. 물론 선임할 수도 있지. 그러면 그쪽에서는 또 거기서 테크닉이 들어갈 거야. 네네네. 누구는 기소해라 말아라 뭐 이런 걸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는 좀 줄어든다는 거지. 그리고
그 적어도 특수부 쪽, 그 기업범죄를 다루는 쪽은 이 시장의 구조가 네. 주가 조작이나 이 기업범죄 하는 친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한 30%는 정관들이 그러니까 나눠 먹는 거야. 그러면 응? 그럼 그 지금 전관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빼내는 데는 기업범죄, 그렇지. 재벌 범죄나 기업 범죄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정관 변호사들하고 수익을 쉐어하는 거거든. 퍼센테이지 성공보수 개념으로. 성공보수든 몸보수든. 네. 그러니까 그 권력이 없어지면 뭐 부장검사 뭐 이런 거 하고 나오면 몇십억씩 1년에 벌잖아요. 근데 그 권력이 없으면 그냥 또 그러니까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되려면 네. 검사장 출신 검사장 정관도 나와서 네. 치킨집 해야 돼. 그렇죠. 편의점도 해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나와서 1년에 뭐 몇십억 몇백억 벌고 이거 정상적인 사회가 그 사람들이 돈 벌 때 괜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억울하게 만들어서 버는 거지. 그래야 그 돈이 자기한테 그렇죠,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 그 홍만표 검사가 전관 변호사가 됐을 때 그냥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게 첫 해에 번 돈이 157억이라고 들었거든요. 신고된 것만. 신고된 것만. 그렇죠. 신고된 것만 157억인데 그 홍만표 변호사가 나온 첫 해에 3부 토건을 변호를 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MBC 보도에 따르면 MBC 보도에 따르면 형님 저 무기 많습니다. 오늘 좀 어떻게 좀 자, MBC 보도에 따르면 그 삼부토건의 직원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체감을 했대요. 달라지는 걸. 그럼. 그러니까 홍만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하고 홍만표 변호사를 선임한 후가 확 느끼지. 확 달라져서 회장님 잘 계시지요? 뭐 검사들이 인사를 하고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실제 그 당시에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제 MBC에서 취재를 한 거거든요. 아무튼 김성생도 올해 안에 느끼게 해줄게. 그럼 나 자주 만나면 느낄 거야. 자,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앞으로 부산은 없는 걸로, 부산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관은 친하니까 전화해서 야, 이거 기소하지 마. 그걸로 이제 무마를 해버리면서 그 수임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개혁의 핵심은 뭐 모든 분들이 이제는 다 공유하고 있는 건데 수사권을 기소권하고 이제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여전히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검찰의 권한이 돼버리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기소 배심제 같은 걸 해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뭐 책 좀 잘해온다고 해서 그 어떤 사람, 어떤 가족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네. 그 기소 배심제도 물론 마찬가지고 재판부도 네. 전면적으로 다 배심제 해야 돼요. 그럼 미국이 왜 배심제를 하는 것 같아요? 김 선생이 보기에. 미국이요? 글쎄 뭐 다양한 사람들이나 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엘리트 중심으로 가는 거를 좀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미국은 총기 자유화가 돼 있거든. 그러네. 말 되네. 그래서 미국은 책임이 판사한테 안 가는 거네. 그렇지, 판사한테 안 가는 거고 배심원들도 네네. 그 자기가 어떤 판결 선택을 했다는 것도 공개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한국도 네. 미국같이 총기 자유화가 됐다 그러면 판사들이 먼저 우리 배심제 합시다 그럴 거야. 그렇지. 본인이 모든 걸 독박을 쓰기 싫으니까. 그렇지. 왜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인생 다 끝나는 거거든. 가족이고 뭐고. 그렇죠. 그럼 한 20만 원짜리 총 사야지. 그럼 우리도 총기 자유화를 해야 되는 거네.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총기 자유화를 하면.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아무튼 그렇죠.
그런 거지. 아, 이 댓글창에서 이제 김 선생 술방인데 술을 안 먹냐? 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술을 안 주네. 줄게. 아, 진짜 센스 그냥 아주. 자, 잠시 술 뭐. 하는 동안에 제가 진짜 보여드릴게요. 나 보지 마. 새끼. 자, 지금 나를 맞이하려고 제보자 언니가 이렇게 원피스를 와, 이거 미친 사람이야. 진짜 이 언니 맞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제보자 X가 봉자 언니라 그랬잖아요. 봉자 언니가 이렇게 원피스를 이렇게 구비하고서 예쁘게 저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일정에 안 맞게 오는 바람에 저 예쁜 원피스를 아직 못 입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봉자 언니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검찰개혁 대담을 보고 계십니다. 자, 뭐야, 나를 주는 줄 알았더니 형만 따랐네? 그랬어? 그럼 일단은 전관에 대한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전혀 없겠네요. 그 기소 수사권을 분리하기 전에는. 그렇죠. 네, 어. 그래야 돼요. 판사 정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면적으로 배심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야 그렇다고 다 세상은 공정해지지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많이 공정해지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벽한 공정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맨날 하세요? 진짜 이거 뭐를? 저는 저번에도 똑같은 거 물어봤었는데 또 다른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안 지치세요? 이런 뭐를요? 검찰 개혁이다. 뭐 아니 제보자 X가 뭐라고? 뭐 편하게 그냥 살면 되는데 뭐 검찰 개혁이다. 이낙연 사퇴해라. 막 그러면 주변에 적만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드러난 적을 비판하는 거는 별로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네. 뭐 드러난 적은 비판하면 여러 사람들도 동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부의 적을 발견했을 때 비판하는 거는 네. 이건 많이 고민되고 네. 힘들어요. 그 네. 과정이. 네. 근데 그 주진우를 어떤 그 주진우의 실체를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네네. 이낙연의 실체를 얘기할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별의 별소리를 다 하고 가죠. 근데 언젠간 드러나요, 그거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내부의 적이든 드러난 적이든 그 대상을 상대로 뭐 싸우는 이유는 제보자 X가 개인적으로 얻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하시는지가 저는 근데 궁극적으로 예. 그냥 별 이유가 없어요. 그나마 좀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거 본능적으로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나쁜 새끼들 보면 혼내주고 싶고 화나고 화나지. 뚜껑 열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응? 어렸을 때부터? 아니 어렸을 때는 좀 약했어요. 나도 어렸을 때는 뭐 무섭기도 하고 무서움도 타고 네. 그랬는데 뭐 좀씩 나이 먹어가면서 그렇게 철드는 거지 뭐. 근데 진짜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스개로 검찰 나는 뭐 잘못해서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이게 비정상적인 사회의 단면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실제로 우스개로 검찰한테 잡혀간다 뭐 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한 자락에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잖아요. 있죠.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검찰 뭐 얘기하고 그러면 야, 나 잡혀간다, 큰일 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은 비정상적인 사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맞아요. 대변해 주는 건데 저는 이제 제보자 X 같은 경우에는 뭐 겁날 때 있지 않나. 근데 겁난다고 숨으면 네, 더 겁나요. 자기가 숨으면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숨지 말고 이 원피스는 치워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래서 그냥 자기를 더 드러내는 게 차라리
그리고 내가 뭐 지금 거의 뭐 특별한 일을 안 하니까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형님을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희 완전 막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같이 그 진행하는 친구하고 저보다 형님이긴 한데 친구라고 그냥 보통 제가 싸가지가 없으니까 정은합이? 정은애비하고 같이 몇 살인데? 저보다 3살 많아요. 어. 근데 이제 뭐 맘 먹지 있을 거야 아마. 그래? 근데 형님 좋아하는 게 뭐냐 우리랑 좀 비슷한 과야. 네 편 내 편이고 저는 사실은 우리 편이라도 욕을 해줘야지 우리 편이 고쳐지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 편이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다 감싸고 우쭈쭈만 해주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 편이더라도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이 실수하는 게 네.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 그리고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네. 우리 편이지만 네. 근데 우리 편인 것 같은데 그 완전 겉다르고 속다른 새끼들 있잖아. 있어요. 밖에 나와서는 뭐 이렇게 하고 안에서는 그런 거 못 참는 거지. 그치.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대중한테 너무 많이 포장돼 있으니까 맞아. 포장돼 사실은 있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이제 형님도 이제 가끔 이제 표현 쓰는 게 구토가 난다라고 하는 표현들. 진짜난 구토나. 그런 놈들 역겹고. 딱 그런 걸 딱 아는 순간 구토나 막. 내가 주진우 말한다 쓸 때 네. 여기서 썼는데 네네. 그 영상 볼 때 진짜 구토 나가지고 여기 2번인가 들어갔었어. 비유가 막 확 저거 올라와서.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편이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대중에게 포장되어 있는 사람을 공격한다라고 하고 비판하는 게 사실은 되게 적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저건 쉬워. 저건 다 같이 싸워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진우 건 같은 경우에도 공교롭게 뭐 임계치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김용민 PD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졌던 그렇지. 거죠. 야,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더 이상은 못 그렇지, 봐주겠다. 그렇지.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이제 나는 김용민 PD하고 한 번도 그 문제 가지고 교감해 본 적은 네네네. 없는데 김용민 PD는 어떤 모습을 봤을까 주진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 두 가지야. 김용민 PD는 종교 전문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를 보는 눈이 있어. 사이비 교주를 보는 눈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자체가 이중적이잖아. 네네. 그런 시각, 그런 방향으로 주진우를 봤을 것이고 나는 이 자본시장이나 주가 조작 시장에서 조작을 보는 시각으로 본 거지. 네네네. 얘가 어떻게 대중을 조작하나, 대중의 심리를 조작하나.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 접점에 윤석열이라는 게 있었고 검찰개혁이라는 게 네네네. 있었고. 근데 뭐 이게 참다 뭐 아니 그 생각을 해봐. 그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진짜 다 살점 아니라 다 물어뜯기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사모님이라니. 주진우가 방송에서 사모님은 괜찮으시고요. 개자식이지. 제가 탈탈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부끄럽고요. 아무튼 근데 거기서만 멈췄으면 네. 될 것 같은데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또 주진우하고 사석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네. 가관이더라고. 주진우가 윤석열이나 네. 이런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어떤 그 비호하는 멘트들이 그래서 아무튼 그게 못 참겠었어. 그럼 엑스님 보시기에는 주진우와랑 검찰의 관계는 낙곰수 이전부터 그렇지, 이전부터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낙곰수에 열광했었던 거는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의 요소들이 있었는데 주진우가 가지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 뉴스거리에 대한 열광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생소하잖아. 그러니까. 신비롭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이든 그렇지. 한동훈이든한테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좀 뭐 그런 디테일은 네. 수사를 통해서나 밝혀질 수 있는 디테일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은
내가 검찰 수사를 해봐서 알잖아.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쪽에서 나오는 거고 그 전부터 아무튼 그 걔는 검사들하고 친했어.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부분도 근데 궁금해서 이제 오늘은 어. 오늘은 왜 이낙연인데 갑자기 또 주진우 얘기를 하냐면 네네. 스타일이 비슷해 둘이. 아, 그렇지. 그렇지. 그 그렇지. 이중적이고 정말 특별히 그럼 뭘 했는데라면 한 건 없어. 그리고 또 그쪽 그런 류의 스타일은 네. 자기가 발가벗겨져도 네. 반성 같은 거 잘 안 해. 그리고 잘 안 내려오려고 그래. 그렇죠. 일단 먼저 주진우 얘기를 좀 계속 매듭을 지어 보면 그럼 주진우가 좀 이제 안 좋은 애구나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이제 조금씩은 많이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또 뭐냐면 그럼 김어준은